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중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사는 나라의 얼굴입니다.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습니다. 국민에게 각자 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편성 그리고 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께서 요구하는 횡재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 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번에는 진짠가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만드시는데요. 이번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들에게 주겠다라고 전방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플랜카드도 참 많이 거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체 가구가 241만 9천 가구인데 그중에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117만 6천 가구,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홍보는 해놓고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에게만 주는 것.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중동 외교 참사, 발언의 실수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보내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죠. 이쯤 되면 국익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으로 17년형을 받았던 죄인이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9년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국군을 파병하는 자동 개입 의무가 포함된 비밀 군사협약을 맺은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는 UAE와 비밀리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조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란의 특사로 보내겠다고요? MB가 중동 특사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란을 적대시한다는 메시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현직도 아니고 게다가 국민의 신망을 받는 상징적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 야당으로서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서 또 때로는 싸워가면서 제안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정권에서 가스 요금을 너무 안 올린 탓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작년 1월 13일에 뒤에 백지화 이렇게 써놓고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후보 시절에 발언을 합니다. 나와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 전기요금에는 마찬가지로 가스요금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4월에 대통령 당선되고 안철수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바로 얼마 전에 한 발언,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한 발언까지 다 싹 다 지워버리고 전 정권 탓을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 탓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탓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와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 정권 탓을 해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 그리고 국민의힘 탓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와서 어젠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나 붙였어요. 탈원전 탓 이렇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사업을 주도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탓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물가 쓰나미가 국민들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 민심 쓰나미가 윤석열 정부를 정리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쇠 정권, 오리발 정권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최고 시청률 11.1%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SBS 드라마 법전은 대한민국의 검사 권력의 부패에 대해 다루고 있어 큰 인기가 있지만 시청자들의 댓글이 더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딱 용산 스토리, 똑같이 설정하긴 그래서 장모를 장인으로, 검찰 모독죄로 SBS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적 드라마라 압수수색 할 듯 등 검찰에 의한 수사 조작 및 부정부패가 현실과 꼭 맞아떨어진다는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악역 주인공인 특수부 부장검사가 부인과 스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큰 사건 처리하시고 대선까지 쭉 나아간다 라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마침 지난주에 사실상 천공 채널이 생겼습니다. KT, IPTV 856번 채널에 입점한 JBS-TV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주장하는 천공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제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KT는 천공 프로그램을 편성한 이 JBS-TV의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불과 작년 8월에 시작한 통일TV를 이례적이고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단, 계약 해지 통보로부터 방송 중단까지 딱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KT 관계자들은 저희 KT가 30년 케이블 TV 역사상 최초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가 망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원해 계약이 중단되었는데 이렇게 해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심해서 단 한 번도 경고나 주의 조치가 없었던 채널에 대해서 일방적 중단, 해지입니다.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작전주에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대통령실에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현직 검사의 질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두 검사는 최종 판결 일주일여 남겨두고 타지로 좌천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장본 최현실 씨 계좌가 활용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서의 검사 발언을 기반으로 주장한 논평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 사법부 재판 과정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제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고발 협박만으로는 덮을 수 없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를
289번에 걸쳐 사용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금감원에 사건 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조사 보고서부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원실에서 요청했습니다. 아직 한 곳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범죄로 기소된 똑같은 사건을 2012년엔 왜 혐의 없음으로 자체 종결시키셨는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조사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조사했다는 보고서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적은 죽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습니다.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고 제거한다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공적 감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때 사형 선고를 받았고 박정희 때는 일본 동경에 납치되어 수장될 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인질범이라서 테러범이라서 급박한 상황이라서 납치해 갔습니까? 그냥 야당 쪽 위협적 인사라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검찰 진술서 33쪽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줄이고 공공이익을 늘려서 성남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한 대한민국 지자체장의 롤 모델 아닙니까? 이게 상을 줄 일이지 벌을 줄 일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돈을 먹었습니까? 민간 개발업자들과 결탁을 했습니까? 대장동 일당은 자기 뜻대로 자기들 이익을 뺏어간다고 공산당 XX 같은 사람이라고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지금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고 있습니까?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면 먼지를 제조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권 그러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몇 년 후 나와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미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퇴임 후 안전 보장 조치를 위한 선제 타격입니까? 언론을 보니 검찰이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칠 기세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들어보니 한 말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거의 침대 축구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으면서 또 추가 소환하겠다는 것, 그 속 뻔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껌 씹으며 한쪽 다리 흔들면서 협박하는 변두리 깡패입니까? 그러다 국민들에게 된통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